예, 안녕하세요. 오늘 10주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도면을 담아 주시고요. 그룹을 하셔서 이 상태에서 무브 끝점으로 항상 우리 기준은 여기 시작점 0점으로 옮겨 주시고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한 후에 센터 무브 미드 쉬프트 누르고 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 세 개는 선택을 하셔서 자,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0점 여기를 기준으로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90도 해서 일으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텀이랑 탑은 잠깐 끄고 자, 리어 뷰를 미드점을 프론트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도 요 끝점을 무브 0점으로 옮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이번엔 탑뷰에서 90도 사이드로 보이게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 다리 끝이 요 제로점이기 때문에 얘는 무브 다리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텀뷰도 미러 요 끝점 다리 끝점을 무브 엔드점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탑이랑 자, 나머지 켜주시고 자, 리어뷰 뒤쪽으로 탑뷰 위로 자, 이렇게 배치를 그래도 호정훈 학생은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그죠? 호정훈 학생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나머지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우리 실제로 이 의자가 어떻게 생긴가를 봐야 돼요. 근데 도면을 봐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그때 사진을 같이 이렇게 넣어줬던 이유가 자, 얘를 보고 만들었으면 사실 여기가 나눠져 있긴 한데 이게 하나의 서페이스에서 여기에 스티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뚫려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큰 요 서페이스 면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요건 나중에 우리가 익스트루드로 자르면 되겠다. 아, 요 옆도 익스트루드로 자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큰 커브가 있어야 되고 이 큰 커브가 이 옆면을 따라서 이렇게 커브가 쭉 이어지고 위에서 보는 커브랑 이렇게 이어지겠다. 아, 그럼 이렇게 이어지고 나중에 얘를 툭툭툭 잘라서 서페이스 면을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옵셋을 해주고 밑에 쿠션을 만들어주고 뒤쪽에 쿠션을 만들어줘서 이 서페이스를 또 안쪽 서페이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3D를 들어갈 때 바로 3D 도면 보고 막 이렇게 커브를 그리기보다는 제가 처음 그 라이노를 시작할 때는 실제로 커브를 막 그리는 게 아니라 A4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었어요. 먼저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서페이스를 이렇게 만든 후에 얘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서페이스를 먼저 커브를 그냥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린 후에 이거를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큰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 큰 커브를 그려주는데 먼저 프론트 어떻게 만들지 먼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면이 이렇게 크게 저는 이거를 여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이런 이 사이드나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커브를 그릴 때도 크게 이렇게 크게 그릴 거고 위에서 이 커브를 그릴 때도 크게 그려줄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요 가운데 요 섹션을 가지고 요 두 개 커브를 연결을 원레이를 써본 후에 그 하나의 서페이스가 나오겠죠. 그거를 사이드 기준으로 잘라 줄 겁니다. 근데 나도 이거 처음 만들어 봐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론트 뷰. 자, 프론트 뷰에서 자, 요런 커브를 그릴 때 우리 커브를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미러를 하고 R을 줘도 되지만 우리 가급적 이렇게 커브를 연결해서 만드는 서페이스들은 나중에 커브 하나, 둘, 필렛 세 개 연결되기 때문에 서페이스가 잘라져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저번에 우리 임스 라운지 체어 할 때 했었던 것처럼 자, 얘를 대장장이 아저씨 서클을 그려주는 대장장이 아저씨에서 얘를 8 정도로 해주고요. 오케이를 해준 후에 포인트 ON을 켜줍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는 거야. 아이고. 포인트들을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게 되면 이 커브 자체는 하나의 커브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커브를 만드는 법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약간 그 둥그란 서페이스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이 원을 이용해서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커브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요 부분 다 넘어간 요 부분은 잘라 주시는 거예요. 트림 얘도 없애주고. 자, 이렇게 큰 커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얘 위치는 어디쯤이 될까요? 사이드에서 자, 크게 그릴 거니까 한 요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탑뷰. 탑뷰에서는 자, 요렇게 큰 커브가 필요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서클로 그려주시고 포인트 우리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가서 8, 3으로 바꿔주신 후에 오케이. 포인트 ON.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위치 조정을 해줘서 자,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 애들을 가운데 기준으로 똑같이 끌어내리는 거 요거 원디 있죠. 원디. 길이 방향 줄이기 요걸로 하셔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양쪽으로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 주시고 얘네들은 요 포인트만 해서 조금 넓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가운데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무브 원디 무브 무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점점점 요 큰 크기랑 맞추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해주시고, 넘어가서 좀 여유 있게 이 부분 트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커브를 만들었죠. 그럼 사이드에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 길이가 좀 차이가 나네. 다시 포인트 온. 아이고, 포인트 온. 포인트만 선택, 무브.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두 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우리 두 개의 커브를 연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로프트가 있었고, 로프트로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되거나 아니면 루즈, 아니면 뭐 타이트, 스트레이트, 유니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커브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얘가 여기는 이제 있는 걸로 치는 거야. 요렇게 돼서 연결이 됐구나. 자, 그러면 요런 커브를 연결할 때 쓰는 거. 우리 원네일을 쓰면 되는데 먼저 원네일이 될 거를 그려주셔야 되죠. 커브를. 자, 그럼 여기 있는 폴리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에 쿼드점, 4분점. 자, 여기 대각선에 맞춰서 4분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쿼드, 이쪽 쿼드를 해주는데, 이 쿼드에다 왜 먼저 갖다 줬냐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잖아요. 이게 요 스마트 트랙이라는 걸 해서 지금 요 하얀데 딱 이렇게 하얀 점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흰색 선들이 생겼죠. 이게 보조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 보조 라인에 맞춰서 얘네들을 커브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안쪽에 연결된 부분들이 예상해서 직선으로 그어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요거 포인트를 켜서서 요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리드 스냅 끄고 조정.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브를 그렸으니까 얘네들을 원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원레이를 해주게 되면 이 레이를 따라서 얘네 둘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자, 원레일 레이 선택 하나 둘 엔터. 우와우 무야호. 자, 요렇게 면이 터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면이 터진 이유는 이 길이에 비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알처럼 좁아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커브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부분까지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를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줘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부분의 서페이스들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를 길게 맞춰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요 정도 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커브를 잘라주는데 안 잘라지죠? 그럴 때는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신 후에 스플릿, 이 서페이스들을 이용해서 스플릿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요. 딜리트. 자, 그럼 이 부분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서페이스가 여기서 심하게 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원레일
그래도 급하게 도네. 요 부분이 너무 지금 알이 작아서 커서 그런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얘네 둘을 연결을 해줘야겠다. 투레일로 갑시다. 얘네를 레일로 치고, 여기 연결로 세 개가 연결되는, 쫓아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고요. 얘를 밀어. 자, 그러면 얘네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네가 레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투레일, 요거는 투레일입니다. 투레일. 하나, 둘, 하나, 가운데, 둘, 셋. 엔터. 자,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서페이스를 만드는 게 커브고, 이 커브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지를 사실 고민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어요. 서페이스를 만드는 법은 우리가 원레일, 뭐 투레일 이런 걸 배웠었는데, 로프트도 있었고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네트워크 커브라는 게 있어. 네트워크 서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된 전체 연결된 커브를 잡고 가운데 커브를 잡아준 후에 엔터 하게 되면 요거를 기준으로 얘네 전체 서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잘 안 알려주는데 왜냐면 이렇게 면이 지저분해진다고 난 늘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만큼 자연스럽게 서페이스를 연결해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 서페이스 프롬 네트워크 오브 커브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은 아주 쓸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까요? 뭘까요? 우리 아까 사이드를 기준으로 잘라줘야겠죠, 서페이스를. 자, 그럼 자, 이 큰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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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먼저 자,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시고 포인트 온 얘네들을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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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를 잘라줄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얘는 일단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복사를 해놓고 자, 우리 맨날 레이어에서 커브만 레이어를 만들었었죠. 커브. 근데 이번에는 이 서페이스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서페이스 레이어. 나중에 쓸 일이 있는 애들은 복사를 해 놓으면 좋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 넣어놓고 커브들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 큰 아까 만든 서페이스를 스플릿, 지금 방금 그린 커브를 이용해 스플릿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딜리트.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모양이 나오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부분도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조절을 해서 맞춰줍니다.
주 맞았으면 얘를 이용해서 얘도 딜리트 스플릿,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딜리트.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도면 지금 바텀 리어를 한번 볼까? 리어의 라인이랑 어느 정도 맞죠? 얘도 지금 여기를 안 잘라줬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큰 서페이스가 맞으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잘라도 전체적으로 모양이 맞게 돼요. 탑뷰는 약간 틀렸는데 프론트 뷰도 모양이 거의 일치하죠. 바텀 뷰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서페이스만 만들게 되면 나머지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 자, 이제 우리 해줬던 거 뭐 있죠? 여기서 자, 사이드 뷰를 볼까? 프론트 뷰. 아까 프론트에서 바깥쪽을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자, 안쪽으로 옵셋을 해줄게요. 한 몇 정도 옵셋 하면 될까? 잠깐 안 보인다. 한 1.5 정도. 그럼 얘도 옵셋 안쪽으로 F 솔리드 예스 1.5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내가 엣지로 일부러 놔뒀었거든. 근데 실제 도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아, 이거 잘라줘야겠다. 사이드. 자, 이 부분 잘라줄게요. 스플릿, 딜리트. 자, 다시 옵셋. 옵셋은 여기 있죠. 안쪽으로 플립 바꿔주고 F 1.5 엔터 솔리드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엣지로 놔뒀었단 말이야. 왜? 여기서 라운드를 주기가 서페이스에서는 힘들지만 이렇게 솔리드가 된 상태에서는 여기를 라운드 필렛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필렛 여기 한 몇 정도 돼 보이나? 3 뭐야? 5 7 7이네요. 7 자, 이렇게 라운드를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스티치가 있는데 이 스티치 같은 거 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우리 키샷에서 좀 더 우리 세밀하게 들어갈 때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실제 모델링에서 커브를 따라서 요 스티치를 다 만들어 줘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자, 그거 외에 요 부분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 라운드 한번 줘볼까요? 라운드 한 0.5 체인 C 모서리 선택해주고 0.5 엔터. 0.5 좀 큰가? 적당한 것 같네요. 다시 안쪽도 모서리 0.5. 자, 얘를 한번 렌더 뷰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서페이스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쁘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서클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의 커브를 연결한 다음에 필렛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커브들을 이용했던 이유가 결국 이 서페이스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서페이스를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좋은 점들은
이렇게 리플렉션들이 쭉 어디 하나 모서리가 엣지가 진 데가 없이 깔끔하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필렛이 들어가야겠죠. 필렛. 자, 여기도 필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만들어야 될 게 이제 방석이랑 등받이 부분인데, 방석으로 아까 우리 서페이스 얘를 하나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자, 얘를 요번에 아까 1.5였으니까 1.5만큼 옵셋을 해주는데, 안쪽으로 솔리드는 노 1.5 서페이스만 옵셋을 해줍니다. 자, 얘를 끄면 이 안쪽으로 옵셋된 애들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우리 탑뷰에서 탑뷰에서 요 방석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이 탑뷰에서 그릴 때, 탑뷰 다 잠가야 돼. 숨기고 탑뷰에서 그려줍니다. 요 방석 모양을 그려주는데, 요것도 어떻게 그리면 될까? 지설찬. 요 방석 모양. 뭘 옵셋을 해. 아니야, 땡. 아는 사람. 원 그려서, 이야. 이선영이, 선영 학생이 먼저 얘기했어요. 지설찬 땡. 그렇지, 스플릿해서. 난 너무 뿌듯하다. 그래도 다 아니까. 자, 대장장이 아저씨 다시 갑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자, 이제는 이렇게 얘네들 조절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얘는 보면은 8개로 했을 때 지금 모서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먼저 큰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큰 형태를 먼저 잡아보는 거야. 이걸로 되겠네. 큰 형태를 잡으니까 됐네요. 왜냐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서리가 약간씩 더 뾰족할 경우에는 얘를 8이 아니라 10이나 12로 해서 조금 조절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아까 얘 몇 개였지? 8개로 한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숨겨놨던 얘네들 다시 꺼내주시고, 아까 있었던 서페이스. 이 조교가 수업 중에 연락을. 죄송해요. 자, 서페이스를 잡고 탑뷰에서 스플릿 해줍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자, 그러면 요 방석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고 여기에 딱 맞는데 실제 제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맞춰 있고 요 위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옵셋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위는 이거 똑같이 우리 저기 뭐시기였니? 여러분들 우리 했던 거 서페이스 블렌드를 써줄 텐데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얘의 옵셋이 아니라 그냥 어 약간 그냥 평면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평면이어도 상관은 없고
평면보다는 저는 요건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얘도 대장장이 아저씨가 나오는데, 자, 좌우 대칭의 평면을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드 뷰에서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빵떡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프론트 뷰에서 봐도 얘가 방석이 또 옵셋인데 빵떡처럼 돼 있는데 안쪽은 내려가 있네. 자, 하여간 얘를 포인트 조절을 해서 서페이스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서페이스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대장장이 아저씨. 우리 이 커브에 있는 대장장이 아저씨랑 서페이스에 있는 대장장이 아저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본은 두 개인데 얘를 세 개로 바꿔줘 볼게요. 세 개로 바꾸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이 서페이스에서 포인트 이걸 키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9개가 생깁니다. 요거를 안 하고 그냥 포인트를 켜보면 4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근데 바꿔주고 하게 되면 이렇게 9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모양을 이제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빵떡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안쪽을 얘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밑으로 내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위로 올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들은 요 끝에 애들만 선택을 하셔서 얘네들을 올려 위로. 자, 그러면 요 면이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이드랑 프론트랑 여기에 맞춰서 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얘가 사이드에서 제대로 위치가 맞냐?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거든. 요 가운데 있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얘를 좀 내려줘서 맞춰주고 프론트에서는 맞을 거예요. 맞췄으면은 요 부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 좀 더 올려줘야겠다. 얘를 아예 무브 위로 쫙. 그래서 얘를 다시 내려줘서 요 부분 맞춰주고 요 부분 맞춰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그렸던 커브 있었죠. 커브 어디 갔니? 커브 어디다 그랬니? 여기 있네. 얘를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요 안쪽에 올 수 있게 자 얘도 얘 나머지 하이드 나머지만 하이드 얘도 옵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은 포인트를 키면은 포인트가 8개만 있는데 옵셋을 하잖아요. 옵셋 5 옵셋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가운데를 기점으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 후에 포인트를 켜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조절이 되는데 아까처럼 옵셋을 한 준 후에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막 너무 많아지니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도 올려주고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이 윗면에 있던 이 부분과 맞춰준 후에 자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 서페이스 요거 얘를 스플릿 얘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시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밑에 면과 얘를 연결을 해줄 거니까 자 먼저 사이드 뷰에서 좀만 더 내려가야겠네. 살짝
프론트 뷰에서 볼까요? 프론트 뷰 거의 맞죠? 나중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몇 번 보면은 아까 그 포인트 조절하는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유튜브로 녹화된 거를 다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얘네만 냅두고 나머지는 지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을 우리 좋아하는 뭐죠? 뭐지? 뭐 해주면 되죠? 윤병문 학생. 얘네 둘 서페이스를 뭐 해주면 되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 블렌드, 그렇지.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를 해줍니다. 서페이스 블렌드. 항상 센터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얘네들은 경계조 센터 기준으로. 자, 이렇게 조절점이 나왔고, 지금 1번은 자연스럽게 맞아야 되니까 탄젠트, 2번은 포지션. 요거는 항상 1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1. 오케이. 아이씨, 뭐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냐. 다시 한번 해볼게. 모양 이상해. 1번. 1번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 얘를. 어? 에이, 그냥 1로 합시다. 맞는 것 같은데, 뭐. 자, 조인 해주시고. 자, 여기는 엣지로 우리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필렛으로 0.2 정도 적을게요. 0.1 넘는 것 같아요. 0.5를 줬습니다. 그러면 방석이 이렇게 쿠션이 아까 여러분들이 한 것들 보면 쿠션이 감이 조금 낮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쿠션감 조금 있게 이렇게 쿠션감이 얘는 빵떡처럼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자, 얘를 좀 더 조절을 해줄까? 위가 너무 붙었나? 네, 갑시다. 자, 렌더를 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러버로, 자, 이런 식으로, 얘는 플라스틱, 블랙, 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여기 뒤에 등받이. 아까 서페이스 우리 또 남아 있었죠? 예. 필 옵셋 F 안쪽으로 1.5 솔리드 노. 자, 여기 하나 만들어 줬고요. 다시 서페이스 꺼주시고. 자, 우리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얘는 다 지금 하이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모양. 자, 이 모양도 뭐로 만들면 되죠? 원 서클을 켜주시고. 서클을 대장장이 아저씨. 아이, 12로 됐네. 대장장이 아저씨. 8. 포인트 온.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 조절. 두 개만 길이 방향, 길이 방향, 무브, 무브, 길이 방향. 자, 됐네요. 얘도 안쪽에 있으니까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요 안쪽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이즈를 작게 해주시고요.
얘는 뭐 요 정도에서 포인트 좀만 바꿔주죠. 무브, 무브, 무브 해줄게요. 자, 서페이스를 요거죠, 서페이스. 얘를 스플릿. 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얘는 잠깐 꺼주시고요. 자, 얘를 등받이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얘도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사이드에서 안 보이죠? 탑뷰에서 봐야 되나? 탑뷰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같이 옵셋 개념으로 거의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옵셋을 해줍시다. 옵셋 F 안쪽으로 얘는 3 솔리드 노 3 정도 해주고, 지금 얘가 너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얘에 비해서 탑뷰에 비해서 얘가 좀 휘어져 있으니까 요거 길이 방향으로 길이 조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겠죠. 이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해되시죠? 요거가 아까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 애를 요 길이를 줄여주면은 길이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좁아지게 되고 여기에 거의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만 남기고, 자, 또 뭐 해주면 되죠? 우리 좋아하는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항상 센터에서, 자, 이번엔 1번 탄젠트, 2번 포지션이 됐는데 1번을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0.4 정도 조절을 해주면, 아까 1로 돼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잖아, 그죠? 좀 조정을 해주고. 왜냐면 서페이스 안 잘랐구나, 얘를. 우리 아까 옵셋한 거 어디 있었지? 어디 갔지? 얘를 잘라줬어야 되잖아, 그죠? 자르려고 보니 얘를 옵셋하다 보니 작아졌죠. 커브는 이만한데 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트림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래 서페이스 원래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스플릿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딜리트.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블렌드 쿼드로 바꿔주시고 중심으로 엔터. 자, 여기서 4로 돼 있으면 1로 바꿔주고, 포지션 1은 탄젠트, 2는 2, 이 포지션. 자, 이렇게 됐으면 오케이 해주시겠습니다. 조인 하면 됐고요. 이 부분이 엣지가 돼 있으니까 얘도 0.5 필렛을 라운드를 주게 됩니다. 자, 얘도 쿠션이니까 러버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커브들 선택하셔서 우리 커브 레이어에다가 넣어주시고,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오렌지.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션과 방석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스티치라든가 여기에 스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리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는 뭐 여러분도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다리는 사이드, 프론트만 있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잠깐 숨겨놓고요. 하이드. 자, 사이드도 이 큰 서페이스 아까 우리 이거 그려놨었지, 그죠? 그러면 얘를 먼저 얘에 맞게끔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요거를 익스트루드 보스 방향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서페이스 얘를 숨겨놨었어. 왜 숨겨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잘라줘야 되니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나는 숨겨놓고 여기도 서페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네. 잘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이 면에 딱 맞게끔 만들 거니까 자, 얘, 얘, 얘를 얘로 스플릿해서 잘라줄게요. 요 윗부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 자, 그 다음에는 프론트에서 커브를 그려주시고요. 얘도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밀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얘도 익스트루드. 얘가 왜 하나야? 그렇지. 자, 얘네 사이드에서 얘네예요. 사이드 얘네 얘까지 선택. 얘도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후에 헷갈려. 씨. 한쪽만 하자.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트림을 해줄 거예요. 도면 다 끄고 그리고 트림을 해줄 겁니다. 트림을 해주는데 겹쳐 있는 부분들만 여기 밑에도 그려줘야 돼. 그래줄게 많아. 쉽게 그냥 익스트루드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자, 커브들 선택해 주시고요. 커브가 같이 있으면 이거 헷갈려서 힘듭니다. 자, 트림을 해줄게요. 트림. 자, 이 부분 필요 없죠. 이 바깥 부분 필요 없죠. 이 튀어나오는 필요 없죠.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쪽에 필요가 있나요? 필요 있죠.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아이씨, 어디 잘렸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갈게. 이 면에 맞추려고 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사이드에서 쉽게 가자. 사이즈에서 요거를 그려줍니다. 아까 그렸던 거 커브 있었지. 이 커브. 여기 필렛이죠. 이거 몇일까? 5. F는 5. 여기도 5. 옵셋 한 2.5. 됐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 맞춰야 되니까 트림
자, 이렇게 사이드에서 다리 모양을 잡았습니다. 조인 해주시고요. 자, 이 커브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프론트에서 이쪽까지 가야 되니까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자, 여기 있었던 서페이스로 얘를 스플릿 해주시고요.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고 얘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캡 해서 솔리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쪽을 만들었으면 미러를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여기 이거를 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익스트루에서 만들면 되니까 만들면 됩니다. 해야 되나? 버텀에서 보면은 할게요. 죄송해요. 숨기고. 자, 바텀에 보면은 여기 두 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요 사이즈에 맞는 박스를 그려주시고요. 이런 우리 이제 각재들 여러분들 이제 다뤄봤으면 알겠지만 뭐 2x2, 1x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커브 어디다 줬냐. 이거 아닌데. 커브. 자, 그냥 봅시다. 요거 있는 요 서페이스에서 자, 여기 커브 추출이 있어요. 페이스 보더. 그죠? 요거를 요 면에다가 대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됩니다. 얘를 익스트루드로 해주는데 방향을 어디로? 디렉션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네 둘과 교집합 그 다음에 우리 익스트루드 했던 얘를 교집합을 해주시게 되면 자, 아유 잘라줘야 되구나. 여기서 했어요. 잘라주면 되죠. 아까 우리 여기 있는 커브로 밀어 얘네 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커브로 그대로 익스트루드 했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 똑같게 교집합으로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얘네 둘로 익스트루드 아니다 그냥 스플릿을 해버리면 되겠네. 여기서 요 모양대로 잘라줘야 되니까 스플릿 엔터 캡 해주시고 가운데 것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딜리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뭔 서페이스를 왜 만들고 있었냐면은 이 서페이스 모양에 딱 맞게끔 요 부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실제로는 이 제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실 목재를 요 면대로 이렇게 3D 면이라고 그러는데 만들기는 어렵고 사실 요 방석 요 본체 요 부분을 요 각재랑 이 다리에다가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그 제작 동영상들 봤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각재로 연결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쿠션 모양대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중간고사로 보셨던 우리 케어의 체어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 서페이스 모양대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못 만드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보면은 다 다리는 다 만들었어. 못 만든 사람 없이 다리는 다 이거 뭐야 삐반이잖아. 다리는 다 만들었어요. 다리는 다 만들어서 다리 부분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거거든.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오늘 보신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 케어 체어를 원래 케어 체어를 만드셔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때는 렌더링까지 해서 실제 그 재질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렌더링을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바로 쓸 수 있게 렌더링까지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파일이랑.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그 과제에다 올려요. 과제. 중간고사에다 올리지 말고. 질문,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